남궁원의 아트칼럼으로 멈춤의 시간에 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키워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멈춤의 시간에 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릇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 순간 사진을 찍거나 차를 멈추고 불멍하듯이 한참 동안 바닷속으로 아니면 산 너머로 지는 해의 붉은 노을을 지켜보게 된다. 바쁜 일상에서 주말이 되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풍광을 찾아 떠난다. 특히 이 가을에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면 더욱 볼거리가 많다. 봄에는 파릇파릇 피어나는 산자락의 몽실몽실한 연두색의 향연을 비롯하여 가을의 오색 단풍까지 계곡이나 산을 찾아 자연에 주는 마음의 양식을 눈과 가슴으로 오감을 만끽한다. 시야를 인위적인 도심 속으로 끌어들여 보면 호텔의 건축미, 야외공원의 분수 조각, 그리고 주변의 조각품들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사진 찍고 예술가와 함께 포즈도 취해본다. 그것들이 구상적이든 비구상적이든 나와 친숙함에 멋있음에 함께 공유하고자 추억으로 남기고자 즐기고 있다. 물론 때때로 혐오스러운 조각상도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아쉽게도 철거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그뿐인가 가까운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기도 한다. 공연장도 마찬가지인데 취향에 따라 뮤지컬, 연극, 영화를 즐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술과 행복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일수록 행복하고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최은결 교수가 동아일보에 기고한 마음읽기 코너의 글을 인용하여 소개해본다. 예술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일수록 행복과 건강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예술은 상류층의 몇몇 사람만이 즐기는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행복도 부자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돈 있어야 예술이고 행복이고 느끼는 것 아니냐고. 그러나 요즘은 조금씩 젊은 계층부터 의식이 바뀌고 있는 듯 싶다. 집을 굳이 소유하려 하지 않고 좋은 차를 선호한다든가 좋은 음식을 찾아 여행을 즐기며 행복감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주변에서 쉽게 본다. 문제는 물질과 예술, 물질과 행복이 모두 물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음악을 즐기거나 전시장을 찾아가 감동을 받거나 영화나 연극을 보며 폭넓은 세상을 간접 경험하면서 예술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 지수도 높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너무도 삭막하고 재미없는 삶이 될 것이다. 마치 짐승과도 같지 않을까? 아무리 무지해도 예술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예술가처럼 피아노를 잘 연주하거나 조수미처럼 노래를 잘 부르거나 고은아 박순처럼 그림을 잘 그리거나 박정자 배우처럼 연극을 잘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중요하다. 이따금 미술관을 찾는 가족이나 관람객을 보면 역시 다르게 보인다. 벤츠나 BMW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국산차를 타도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뭔가 표정이 다르고 밝다. 커피만 즐기지 말고 그림도 함께 즐기라고 권하면 그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음악회도 가자고 하면 졸아요가 답이다. 논문의 골자는 예술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의 가치만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다는 연구 결과이다. 예술가는 베토벤, 쇼팽, 미켈란젤로, 피카소, 고흐 등과 같은 천재도 있고 광기가 가득한 정신병자 같은 예술가도 있다. 어찌 그런 사람들 작품이 무슨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최인걸 교수는 3가지로 요약하여 말한다. 첫째, 예술은 순수성을 경험하게 한다. 예술은 나이, 성별, 인종을 뛰어넘어 순수한 아름다움 자체를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예술적 경험은 이기적이지 않고 보편적이고 초월적이다. 행복의 본질이 그렇다. 둘째, 예술은 본질상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바라보기이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다. 같은 사물을 다르게 보는 것이 예술이고 애초부터 다른 사물을 보는 것이 예술이다. 행복도 그렇다. 셋째, 예술은 멈추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주한 마음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 것이 예술과 행복이다. 멈추면, 여유가 있으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예술이고 행복이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엉망이고 수만 명이 죽어가고 발을 묶은 듯 자유롭지 못한 마스크 시대에 살고 있다. 부잣집 아이보다 어려운 집의 형제가 부모께 잘한다. 효의식이 높으며 삶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하여 세상을 긍정적으로 크게 본다는 것 아닐까. 요즘 예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하여 인간들에게 코로나19로 잠시 멈춤의 기회를 지구촌에 온통 뿌리고 있다. 진정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멈춤의 시간에 예술에 대한 열린 마음을 키워야 한다. 예술가처럼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과 다르게 기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술과 친해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예술가들의 남다른 이야기는 순수하다. 핵심적인 조형 언어를 몇 개 소개한다. 김환기 작가는 별을 캔버스로 끌어온 화가라고 한다. 이강수 작가는 습관적 붓질은 안 되고 실험은 평생 하는 것이라고 한다. 노호님 작가는 내 그림의 모든 점,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표식이라고 한다. 권진구 작가는 나는 누구인가? 작가 자신이 자기 얼굴을 자소상, 자기가 자기를 소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백현진 작가는 체계와 논리성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매력이다. 황지영 작가는 광부가 막장에서 본 희망의 빛, 작품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 요시고 사진작가는 빛으로 빚어낸 느낌 있는 사진. 정상화 작가는 작품의 핏줄과 심장 박동을 담고 싶다는 작가의 이야기. 남원 작가는 허수아비 철학을 허수아비를 통해 화폭에 담는다는 이야기. 박수근 작가는 너나 없이 춥고 배고팠던 겨울날의 서민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안창홍 작가는 억눌린 개인의 심리적 강간, 마약의 가면을 파격적으로 화면에 옮기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술가이기 때문에 작품의 순수성, 작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이고 순수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술이고, 그 예술가처럼 그 예술을 이해하고 하면 행복감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